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소를 다뤄볼 거냐? 우리가 매일같이 들이마시는 바로 산소입니다. 이렇게나 고마운 산소인데 지구의 초기 상태에서는 무려 독성 물질로 알려졌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무려 46억 년 전 지구로 돌아갑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그 당시 지구의 대기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로 호흡을 하지 않는 무산소 생명체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죠. 무산소 생명체라고 하니까 뭔가 무시무시할 것 같고 외계인일 것 같고 좀 이상한 상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조그맣고 귀여운 박테리아들이었어요. 이 생명체들은 산소로 호흡하지 않았고요. 광합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메탄이나 황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화합물들로 에너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약 25억 년 전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 생겨난 건데요. 얘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뿜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광합성을 안 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는데 이 작은 생명체가 태어난 후로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무려 20년이 아니라 20억 년이 지나고 나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약 40%가량이 산소였다고 해요. 이거를 우리는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점점점 산소가 축적되자 기존에 있던 무산소 생명체들한테는 산소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 산소라는 애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요. 막 세포 벽 때려 부시고 난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있던 무산소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었겠죠. 산소가 별로 없는 깊은 바닷속, 심해라든지 땅 깊은 곳, 이런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멸종됐거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유산소 생명체들, 산소로 호흡을 하거나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살판이 났겠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작은 미생물들이 모여서 긴 시간 노력을 했더니 산소 대기 환경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게다가 산소를 호흡하는 게 이 무산소 호흡, 다른 물질로 호흡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 닭다리 하나를 먹는다 생각해 볼게요. 산소로 호흡을 하는 친구들은 닭다리 하나를 먹었을 때 에너지를 한 32 정도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산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암모니아라든지 메탄 이런 걸로 호흡을 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닭다리를 먹어도 에너지를 2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32대 2의 차이. 효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롭게 산소로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은 점점 더 다세포 생물이 되고 고등 생물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고등 생물로서 우리의 영상을 서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산소가 지구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첫 번째, 오존층이 생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지구에 오존층이 생겨서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들을 다 막아주고 있죠. 근데 이게 아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들이 그대로 지구로 다 들어왔겠죠. 자외선을 많이 쓰면 DNA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망가져서 변이가 됐거나 애초에 이 하나의 세포,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대기에 산소가 없어지면은 그 밖에 뭐 이산화탄소, 질소,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채웠겠죠. 그래서 대기가 지금 상태보다 더 두껍고 튼튼해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나 걱정하는 온실 효과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빛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기에 갇혀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구온난화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뜨거운 아주 핫한 지구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산소로 호흡하기 때문에 고등생물로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박테리아가 돼가지고 이 다리 수염 같은 거 쫄쫄쫄 하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다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니, 그럼 인간은 왜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산소 없어도 숨 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유산소 호흡도 할 수 있고 무산소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운동할 때 생각해보면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죠. 짧은 시간에 미친 듯이 에너지를 내야 할 때만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무산소 10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등생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평소에 32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를 겨우 2짜리 에너지로 버티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이 유산소 호흡을 하지 않을 때 약 3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몸 안에 있던 남겨놓았던 에너지를 다 쓰게 되고 장기들이 멈춥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산소는 긴 시간이 지나 약 18세기에 화학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발견이 됩니다. 이 뭔지 모를 물질이 불을 잘 붙게 하네? 그래서 초기에는 불공기라고 불렀대요. 여러 저런 동물 실험도 해보고 하다가 이 물질이 이 동물들 호흡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구나. 또 다른 물질들이랑 반응시켜보니 산화를 시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산소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다들 알고 있는 산소의 특징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턴 아마 다들 모르셨을 이야기. 두둥! 사실 산소는 종류가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수소 이야기하면서 동위원소를 알아봤죠. 이 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산소도 동위원소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보통의 산소는 중성자가 16개 있고요. 그 다음에 17개 있는 산소, 18개 있는 산소,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소 16짜리, 산소 17짜리, 산소 18짜리 이렇게 3개로 부를게요. 먼저 산소 16짜리는 가장 흔해요. 그러면 이 산소 17은 뭐냐? 중성자 17개짜리 산소는 자연계에서 0.04%밖에 존재 안 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원소입니다. 이 산소 18개, 중성자 18개짜리는 지구상에서 약 0.2% 정도가 존재해요. 근데 이 산소 18, 욕 아닙니다. 중성자 18개짜리 산소가 오늘의 바로 핵심이에요. 산소 16짜리, 산소 18짜리 이 2개를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수소랑 만나면 물이 되겠죠? 근데 산소 16짜리로 만들어진 물이랑 산소 18짜리로 만들어진 물이랑 무게가 달라요. 당연히 18짜리가 더 무겁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얘네를 다 섞어놓고 끓인다고 했을 때 16짜리가 훨씬 더 빨리 날아가요. 빨리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18짜리가 제일 마지막에 날아가겠죠. 그럼 이거를 지구의 기후로 생각을 해볼게요. 온도가 높은 여름, 뜨거운 여름, 아니면 요즘 같은 이 지구 온난화 시기에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 산소 16짜리가 더 빨리 하늘로 올라가겠죠. 물이 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반대로 18짜리는 아직 증발되지 못해서 이 땅 지상에 있는 바다나 강, 호수 이런 물에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위에 모여있는 16짜리랑 18짜리들이 떨어질 건데 이번에는 무거운 애들 먼저 18짜리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온도가 뜨거울 때는 하늘에는 16짜리가 많고 바닥에는 18짜리가 많는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떨까요? 증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16짜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다나 강 같은 물에 많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성분에서 16이 몇 개 있고 18이 몇 개 있는지 이 비율을 알면은
그 온도가 어땠는지를 역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빙하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빙하에는 그 시대의 순수한 물이 얼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극지방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빙하를 시추를 해요. 우리 땅 기름 시추하는 것처럼 이 동그란 관을 쫙 꼽아가지고 아래에 있는 얼음들을 원통 형태로 꺼내는 거예요. 빙하 속에 16이 많이 남았다. 뭐죠? 추운 시기. 겨울, 빙하기 같은 추운 시기다. 그리고 빙하 속에 18이 많다. 그러면은 뭐죠? 온도가 높은 시기, 지구온난화나 여름 같은 시기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죠. 근데 여러분,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데이터를, 빙하를 빨리 채취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산소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아주 양면적인 존재였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팽팽팽 돌리면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다 이 감사한 산소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산소를 마음껏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건강을 가져가는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